변했다, 비현실적이다, 너무 무리수다 등등 명탐정 코난은 최근 국내에선 상당히 각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일본에서 코난은 극장판 수능의 악몽, 제로의 집행인 할로윈의 신부의 연이은 흥행과 후루야 레이의 인기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오늘은 그동안 코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를 할로윈의 신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코난 중심이었던 당시 고쇼는 이례적으로 그동안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었던 경시청 캐릭터들이 나오는 특별 에피소드를 편성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년 특집 2시간 스페셜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이었죠. 도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규모의 연쇄 폭파 사건, 4개가 넘는 암호문,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승리했지만 결국 희생한 마츠다 진페이 형사, 그리고 그의 유지를 잇는 사토와 타카기 형사의 이야기까지 완벽한 기승전결 덕에 당시 이 에피소드는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고 명탐정 코난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2016년 이 에피소드는 수능의 악몽 개봉 후 조금씩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에선 수능의 악몽의 흥행과 작가의 캐릭터 푸시 덕에 아무로의 인기가 치솟고 있었는데요. 순직한 마츠다 진페이가 그의 회상에 등장하며 과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음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런 와중 제로의 집행인마저 흥행에 성공하며 아무로는 일본의 후루야 붐을 불러일으켰고 이 신드롬은 각종 언론에 소개될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로와 마츠다 진페이의 과거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팬들도 점점 많아졌죠. 이에 작가 아오야마 고쇼는 세세한 뒷배경들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아무로의 일상을 다룬 제로의 일상편과 아무로의 경찰학교 시절 동기 5명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경찰학교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직한 마츠다 진페이 형사는 이 경찰 동기조 중 한 명으로 다시 등장했죠. 경찰학교 에피소드는 기본적으로는 스피노프였지만 또 한 번 큰 인기를 끌어 이내 아무로의 인기가 코난의 인기를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덕분에 아무로는 코난 극장판의 흥행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고 결국 경찰학교 편이 완결된 지 단 1년 4개월 만에 경찰 동기조마저도 극장판 할로윈의 신부에서 전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할로윈의 신부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암흑기를 끝낼만하다,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났다부터 황금기라고 불리는 초창기 에피소드들이나 극장판들과도 견줄만하다는 평가들까지 있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흑기에 비해선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황금기에 비교하기엔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화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은퇴경찰 무라나카와 크리스틴의 결혼식에 테러 예고가 들어와 경찰들이 대테러 모의 훈련을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하객 역할로 참가했던 코난 일행은 돌아가는 길에 한 러시아 남자가 들고 있던 태블릿이 폭발하는 사건에 휘말리죠. 그리고 코난은 이 외국인이 과거 순직한 마츠다 진페이 형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아무로와 카자미는 탈옥한 연쇄 테러범을 찾고 있었는데요. 정작 그 테러범은 폭탄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죠. 그는 아무로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곧바로 폭탄이 터져버리고 합니다. 아무로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카자미를 구하려던 도중 숨어있던 범인에 의해 졸지에 똑같은 폭탄 목걸이를 차는 신세가 됩니다. 이에 아무로는 어떤 폭발에도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 안에 스스로 들어가 코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3년 전의 사건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경찰 동기조가 힘을 합쳐 폭탄 테러를 막아냈지만 범인은 놓쳤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 역시 동일인의 짓이었습니다. 이후 코난은 범인의 함정에 빠져 폭탄이 설치된 방에 갇히기도 하고 납치된 타카기 형사를 구하러 가는 등 죽을 위기를 몇 번 오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수사 끝에 연쇄 테러리스트 플라메아에게 복수하려는 옐레니카를 필두로 한 조직 나다 우니치토지티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도 테러범의 협박에 의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란의 도움으로 범인을 알아낸 코난이 옐레니카와 함께 결혼식장에 난입해 플라메아의 정체를 밝히고 플라메아는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시부야 일대를 초토화시킬 액체 폭탄을 가동시키며 미리 준비한 헬기를 타고 도망가려 하지만 그 안에는 폭탄 목걸이를 해체한 아무로가 타고 있었고 치열한 격투 끝에 플라메아는 리타이어합니다. 그리고 코난과 소년탐정단이 아가사 박사의 거대 축구공으로 폭발을 막아내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황금기의 편인이 엿보이는 스릴러틱한 초반부, 그러나 또 반복된 축구공 엔딩. 할로윈의 신부는 분명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만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난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의 명암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 잠시 초창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난은 옴니버스 형식, 그 중에서도 캐릭터들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속칭 사자해상 시공 설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1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초중반 코난을 보면 이런 설정을 채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슬로건에서도 볼 수 있듯 어려진 명탐정이 조수의 도움을 받아 정체를 숨기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이 작품 고유의 아이덴티티인데, 코난이 나이를 먹어서 명탐정 코난이 아닌 명탐정 시니치가 되어버리면 지금보단 훨씬 평범해질 테니까요. 어찌됐든 덕분에 코난은 수백 개의 독특하고 기발한 에피소드들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며 장르 추리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썬데이의 소년가장 노릇을 하며 1000화가 넘는 초장기 연재를 하게 된 지금, 이 설정은 오히려 단점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소재가 거의 고갈되어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자기 복제처럼 보이게 되었고, 정체를 숨긴다는 설정도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 그 어떤 긴장감도 느낄 수 없게 되었죠. 한마디로 패턴화 된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비슷한 사건들,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들키지 않는 코난의 정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란과 시니치의 사랑 이야기 등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느껴지면 독자는 피로해집니다. 결국 이탈하는 독자층을 막기 위해 다소의 변화는 필연적이었죠. 이런 문제점들은 필시 코난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장기작을 연재하다 보면 누구든지 하게 되는 고민이었죠. 실제로 작품의 변화를 위해 소년탐정 김전일 시리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20년 후 모습을 그려버렸고, 짱구 시리즈에서는 아예 집을 폭삭 무너뜨렸다 새로 지었으며, 도라에몽 시리즈에서는 안녕 도라에몽이라는 이별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작품의 종지부를 찍고자 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는 불문율을 깨고 새로운 드라마와 새로운 사건을 통해 주요 인간관계나 배경 설정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것인데요. 코난에서는 검은 조직 에피소드들이 그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검은 조직 관련 에피소드에선 스토리가 불가역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한 번 나온 인간관계나 감정선들이 그 다음 에피소드에도 적용되어 이어집니다. 게다가 범죄, 첩보물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소재 특성상 추리 요소가 다소 적더라도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었죠. 즉, 검은 조직 에피소드는 초심을 지키면서도 작품에 신선한 변화를 불어넣어줄 좋은 카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코난을 바라보는 독자와 제작진의 시점 사이에 괴리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변화를 원하는 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작품을 지탱하는 큰 줄기격 스토리의 진행, 즉 검은 조직과의 결투, 지지부진하던 러브라인의 진전, 숨겨진 과거 해상 등 내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최근 극장판들을 보면 현재 코난 제작진은 추리는 줄이고 액션은 키우는 장르의 변화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작가가 처음부터 노선을 액션 위주로 가자고 정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작가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600화 때쯤, 즉 2011년도 무렵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시니치가 란에게 고백을 하는, 어찌 보면 명탐정 코난 내에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다룬 에피소드였고, 같은 시기 극장가에는 본격적인 암흑기의 시작으로 불리는 침묵의 15분이 개봉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법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러브라인이든 액션이든 검은 조직이든 방식이야 제각각이지만 최소한의 틀은 지키면서 경직된 세계관을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신선함을 주기 위한 노력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후르야 레이의 성공으로 그 노력은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었죠. 본편 에피소드들은 더 심하게 고착화, 패턴화되었고, 극장판들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씬들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난 제작진은 오히려 후르야 레이, 아카이 슈이치 등의 액션 특화 캐릭터들을 더더욱 전면에 내세우며 액션 중심으로의 장르 변화에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했죠. 한마디로 스토리가 액션 위주로 진행되어도 어색하지 않게끔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로서 이 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 코난은 특정 캐릭터의 설정과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야만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추리의 부재, 전개의 패턴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두 명의 맞는 캐릭터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할로윈의 신부에서도 그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로 돌아와서 할로윈의 신부는 다른 코난 극장판들처럼 아주 전형적인 4단계의 전개를 따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추리 혹은 추적을 하고 범인이 밝혀지면 거대한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이 전반부는 충분히 호평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중반부까지의 각본의 짜임새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는 코난 측과 아무로 측 투 트랙으로 나눠져 전개되는데요. 아무로 측이 폭탄 목걸이를 차면서 일시적으로 리타이어된 동안 코난은 경시청 사토의 협력을 받아 마치다 진페이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행방이 묘연한 부분이 있어서 벽에 부딪히는데, 그때 아무로가 재등장해 경찰 동기조의 비공식 작전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힌트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공조가 시작되죠.
저는 이 방식이 상당히 세련됐다고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수사한다는 형사 버디물로서의 재미를 챙기면서도 내용적으로도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었고, 동시에 경찰 동기조의 활약, 팬들을 위한 오마주 장면들을 딱히 밀어준다는 느낌 없이도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다는 점에서 각본가의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또 인물과 배경이 빈번하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어렵지도 않았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너무 숨막히지는 않는 절묘한 완급 조절도 좋았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좋았던 부분은 액션 파트들, 특히 맨손 액션과 팀파이트였습니다. 이번 극장판을 맡은 감독 미치나카 스스모 감독은 애니메이터 출신으로 스포츠, 인체 표현 등 동적인 연출에 강점이 있는 감독인데요. 그래서인지 대테러 모의 훈련을 할 때 맨손 격투를 하는 장면이나 플라메아와 경찰 동기조의 팀파이트 장면 등의 액션이 디테일이 상당히 훌륭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술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요. 폭탄 목걸이의 디자인, 결혼식장, 할로윈 파티, 시부야 스크램블 거리, 비밀 지하 광장이나 공항 지하 유리감옥 등 이번 극장판에선 할로윈 분위기에 맞춰 현대적이면서도 이색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동안 코난이 보여줬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평가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쉬웠던 점은 추리의 퀄리티였습니다. 이번 극장판의 추리 키워드는 의문의 암호 쪽지, 마치다 진페이의 행적, 플라메아에게 복수하려는 단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 동기조의 과거 비밀 작전을 플라메아의 범행과 자연스럽게 잇는 전개 구성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호는 러시아어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일반 관람객들로서는 유추가 전혀 불가능했고, M마크가 사실은 타버린 시부야의 약도라던가 씹던 껌을 이용해 폭발을 막는다던가 폭탄이 있는 방을 파이프 공중 고개쇼로 탈출한다던가 하는 장면 등을 보면서는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모로 1200만 명의 인질 에피소드의 후속작 치고는 추리의 볼륨이나 설득력이 많이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동기나 행동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작중에서 플라메아는 도망치려는 생각이 가득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헬기도 준비하고 테러를 할 땐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위장 결혼까지 하는 등 망명하려는 열망이 높죠. 심지어 범행 동기도 복수단을 한 번에 없애 더 이상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런 사람이 일반인 수만 명이 모이는 할로윈 축제에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그걸 실행까지 해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미수로 그치더라도 실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적색 수배가 될 테니까요. 복수단 나다 우니치토지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수단은 개개인이 플라메아에 대한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집단으로 경찰관 납치 및 협박 등 복수를 위해서라면 범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강성 집단입니다. 하지만 정작 보스인 옐레니카는 코난의 말 한두 마디에 흔들려 끝내 복수를 포기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이를 바라만 보죠. 시종일관 논리적이었던 코난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진부한 메시지를 호소하는 것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복수를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며 뭉친 집단이 옐레니카의 결정에 아무 저항도 없이 따르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적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굳이 주고 싶었다면 심파에 기대기보단 이 작품의 주인공인 경찰들의 입을 적극적으로 빌리는 게 어땠을까 싶네요. 복수단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 에피소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으니까요. 현실성도 항상 코난이 지적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는 코난 극장판이 골드니크 극장가를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기에 클라이맥스 연출을 위해 다소 과장된 액션, 즉 만화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코난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니만큼 최소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이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축구공이 빌딩만해지는 장면이나 굳이 추락하는 헬기에 뛰어들어 격투를 벌이는 장면 등은 만화적 표현이나 영화적 허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최고의 극장판이라고 평가받는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탈출 장면이나 베이커가의 망령의 코쿤 캡슐 등도 현실성을 따져보자면 어색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작중에서 보충 설명을 하거나 초반에 SF틱한 설정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핍진성을 확보했고 시청자들도 납득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로윈의 신부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추리나 현실성의 부재 등은 코난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난이 이런 노선을 탄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딱히 코난이 국민 애니메이션급의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왜 변했고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을 지속할 원동력마저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혹자는 코난의 장르 변화는 초장기 연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또 흥행을 위해선 다소 과장된 액션과 화려한 클라이맥스는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이런 비현실적인 액션이 사건 해결의 열쇠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침묵의 15분에서 스노우보드로 눈사태를 일으켜 사고를 막는다던가 2차원의 저격수에서 저격을 돕기 위해 공중에 날아올라 축구공 폭죽을 만든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위기는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현실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해결책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면 결국엔 주인공이 아무리 심각한 위기에 빠지더라도 관객들은 더 이상 그걸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제작진은 유치한 분위기에 심드렁해진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부르기 위해 더 큰 자극, 더 큰 위기, 더 인기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 몰두할 것이고 그 끝자리는 또다시 흥행치 특히라 불리는 검은 조직과 암으로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총알은 피하고 폭탄은 고르고 헬기가 추락해도 조그마한 타박상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팀 코난을 일개 마피아 조직이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 결과 명탐정 코난의 시그니처였던 조마조마한 스릴은 거의 다 사라져가고 이제 코난에게는 아무로와 스크램블 거리를 가득 채울 거대 축구공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위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국 그렇기에 할로윈의 신부는 현재 명탐정 코난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00만 명의 인질 시리즈의 진중한 분위기를 잇고자 하는 의지는 보였고 경찰 동기조도 매력적으로 소개해냈으며 아직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스릴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일말의 가능성은 보였으나 결국 그 중심은 마치다 진페이와 경시청보다는 아무르토우르에 더 가까웠고 누가 뭐래도 엔딩이 축구공으로 끝났으니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왕 폭탄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만큼 1기 시한장치의 마천루나 5기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처럼 공간을 빌딩 한 층 정도로 한정시키고 사토의 트라우마 극복과 경시청 사람들의 드라마에 조금 더 집중해줬더라면 훨씬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